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실TV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몸관리 잘 하시고요. 예,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쳐보니까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돈도 그렇고 솔직히 자기 몸이 최고입니다. 내 몸이 튼튼해야 여러분이 지키고 싶은 거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항상 직업이라는 것은 언제든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아시잖아요. 여러분 50번 해도 어쨌든 꾸려 나가잖아요.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회사가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인 스스로 지키셔야 되고, 서두르고 싶은 거 있잖아요.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서두르다 보면 그래도 다칠 것 같으면 한 발짝 좀 이렇게 숨죽여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생각해 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다칩니다. 여러분 다치면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제가 인력을 나가보지만 인력 현장에서도 그래요. 일 잘해도 소용없어요. 현장 라인이 서버리잖아요. 사망사건이 나서 다치면 나버리면은, 그러면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마십시오. 그냥 반동관리 받고 나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세상이 변했습니다. 내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회사에서 해결 원치를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조직체든 마찬가지고, 그걸 알고 여러분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이 재산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영상을 만든 게 있는데,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 자기 돈으로 예식장을 잡아라. 저는 이제 제 느낌대로 한 거예요. 제가 뭐 어떤 거를 방송을 보거나 뭐 짜집게 한 게 없어요. 그냥 느낌대로 했는데 제가 한 내용이 그 다음날 방송을 타더라고요. 아 역시 나도 좀 뭔가 보는 눈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지극히 상식적인 선으로 바라본 겁니다. 그냥 저는 그렇습니다. 무조건 내 편이라고 실드를 쳐주거나 이런 게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식적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을 그때 존경한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죽은 사람을 거론하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왜냐면 우리 충분히 애도하고 슬퍼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그 당시에 그런 그 슬픔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대해서 제가 좀 부정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그냥 그 당시 그 감정 그대로 묻어두고 싶어요. 그때는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그 당시 내가 눈물을 흘리고 했던 이유가 생각한 게 그거죠. 걔가 순수했던 게 아니라, 몰랐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순수했다? 어떤 감정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 감정 그대로 냅두고 싶어요. 그냥 그때는 내가 그랬으니까 그때의 감정에 충실했던 거죠 저는. 근데 조금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그런 거죠. 좀 부끄러운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감성적이었구나. 감정적이고 너무 감성적이고 너무 이렇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식적으로. 내가 좀 더 객관적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휘둘렸구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멋진 거나 이런 걸 좀 좋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정의롭고 그 다음에 좀 포장된 이미지,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이렇게 휘둘리는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자녀를 낳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 이게 멋있는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감정적이고 격정적이고 이런 걸 포기해야 되는 사람이 되잖아요. 왜냐면은 제 인생이 어느 정도 저만이 살았었는데 그게 아닌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래 멋짐이라든가 뭐 꾸미고 이런 거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나는 이제 이미지 포장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정확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혼자 몸이고 했었으면 뭘 꾸미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건 정상적인 거잖아요. 보여주기 위한 이미지가 중요한 거니까. 물론 뭐 결혼을 하건 안 하건 간에 꾸미가, 그 중요한 건 상대방의 A 티켓이에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좀 덜하게 된 건 사실이에요. 그 에너지를 이제 뭐 다른 자녀라든가 이런 쪽으로 제가 돌려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더 사건을 냉정하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특히 노무현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언급하지 말라잖아요. 거론하지 말라잖아요. 그냥 그대로 주장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툭 하면 이거는 보니까 먼저 꺼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최민희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먼저 꺼내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그거더라고요. 이게 참 이 좌파적 마인드라는 게 정말로 이게 못됐구나. 이게 진짜 너무 못됐구나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우파란 사람들이 순진하고 정말 그런 사람들의 느낌이 들어요.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 그런 면에서 저는
아, 내가 그래도 나쁜 인간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내가 이런 면에서는 우파적인 정신을 갖고 있다는 게 참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 저 같은 사람들이 좀 많을수록 그래도 건강한 사회가 유지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세히 한번 읽어봤어요. 댓글도 많이 읽어보면서 최민희 의원이 SNS 올린 글을 좀 읽어봤어요. 뭐 노무현 정신을 이때 기억해서 깨시민이 되자,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깨있는 시민 정신, 그리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느낀 게 노무현 정신? 이게 왜 뜬금없이 이게 왜 나오지? 아, 지금 자기가 모르겠어요. 뭐 허위 공작에 속아가지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생각해봅시오 여러분.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추기금이라는 게 다 우리가 다 이렇게 겪을 수 있는 문제를 갖고 나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기회들 맞았잖아요. 생각해보시오 여러분. 우리가 추기금을 솔직히 말해서 저희도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보니까 그 예전에 그 사촌 형들 진짜 이렇게 고생했다 해가지고 그때 100만원 제가 이렇게 본 건 봤어요. 예. 그리고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자리에 앉아갖고 그걸 형제 자매가 있으니까 그걸 보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그냥 뭐 사촌 형제들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 역시나 마찬가지. 그냥 뭐 형제들 같은 경우는 50만 할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100만원은 솔직히 크잖아요. 예. 그거는 뭐 작은아버지 뭐 큰아버지가 진짜 고생한 조카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거잖아요. 더 아주 여유가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돈이 그 100만원이라는 돈이 서민들이 봤을 때 쉽지 않아요. 그래 보통 뭐 집안 친인척이라 하더라도 이 20만원 이 정도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 하고 10만원 하고 뭐 이래요. 근데 100만원이라는 돈? 나 생각해봤어요. 100만원 데다가 10만원 화환이잖아요. 화환값이 10만원 하잖아요. 그러면 110만원 김영란법에 걸리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뭐 김영란법 제가 뭔지 모릅니다 정확하게 자세히는. 하지만 저는 이제 지극히 우리 그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해 보는 거예요. 그래, 아 100만원 또 뭐 얼마 더 넣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피감 기간이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피감 기간 그걸 떠나서 아 1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왔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보통 그게 추기금이 들어오면 그걸 빚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 서민들은 그 돈이 많이 들어와도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많이 하는 것도 싫다. 저 심지어 이런 말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만약에 어떤 뭐 솔직히 사업하다 망할 수도 있잖아요. 항상 우리가 그 전세금 돌려줄 거 해서 집 임대인들은 그거를 갖고 있잖아요. 전세를 줬다 치면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게 안 그러면 그게 전세 사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그걸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그걸 통해서 뭐 목돈을 해가지고 뭐 사업 다른 걸 하겠지만 그래도 항상 세입자가 달라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상식적인 선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다면 그게 깡총 전세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그거죠. 그만큼 100만원의 돈을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법인의 이름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법인으로. 그리고 어떤 기업의 명의로 해서 뭐 피감기간 이렇게 관련 단체들이 단체 이름이나 그 다음에 법인 이런 걸로 지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축이기만 한 것은 그렇게 돌려줄 각오로 하고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친분이 있어야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과 친분이 있어요? 내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재민이 의원님, 만약에 당신이 받은 돈이 정당하다 그러면 떳떳이 밝히세요. 나 이 사람한테 100만원 받을 만큼의 친분이 있다, 이러면 인정해 드릴게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일면식도 없잖아. 일면식도. 예? 일면식도 없는 상태에서 당신한테 100만원을 캐축한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 국민의 상식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결혼식 때, 우리 자녀 결혼식이나 누구 결혼식 때 100만원이 그냥 들어왔어요. 예? 일면식도 없는데 내가 선행을 해서 그런 겁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법인이라는 데다 인격을 부여하잖아요. 법인체라고 해서. 예. 그러니까 법인이 그렇게 해서 뭐 LG U+라든가 뭐 어떤 뭐 방송사라든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당신 그 사람 얼굴 봤어요? 지금 국뽕지를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감투 씌워주니까 그거에 따라서 아, 내 감투가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밖에 더 들지 않을까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뭘 잘했지?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당신이 잘해서 받는 거예요? 당신의 권력, 자리가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그거 한몫 챙기라고 우리가 당신의 그 권력 자리를 준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 얼마나 나쁘끄러운 짓이에요. 거기다가 진짜 배 들어왔을 때 노전을 하고 뭐 카드 결제 그 다음에 뭐 이런 까지 다 올려가지고 철저하게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욕심이 많으면 그렇게 합니까 도대체. 고민했겠죠. 분명히 고민했을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런 것까지 할 거 처음 떠놓으면은 분명히 그렇게 고민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든 내가 긁어 모아봐야겠다 이 생각. 당신이 국회의원 자리 돈 많이 받잖아요. 왜 그렇게 돈에 욕심을 내는 거죠 도대체.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진짜 그 100만원 뭐 200만원 하면 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서민들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부자도 그렇게 할 수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돈이. 근데 우리가 단체, 법인, 뭐 시민연합 뭐 이런 걸로 그렇게 내는 건 쉽잖아요. 십시일반 모아서 주는 거니까. 근데 그게 한 명이 아니에요. 예? 100개인지 1000개인지도 몰라요. 당신 추국의 명단에 지금 그 합산이 엑셀로 파일 정리해서 한번 보고 싶어요 진짜. 얼마나 들어왔는지. 당신이 까면 제 거 보여드릴게요. 제 것도 까겠습니다. 같이 까봅시다 그러면 한번. 예? 이 일반적인 평균보다 못한 시민하고 이게 나부랭이 유튜버랑 한번 당신하고 한번 비교해봅시다. 당신이 얼마나 고귀한 사람이냐 보고 싶습니다 한번. 예? 하나님 앞에 쓰면은 다 똑같은 인간이라 그랬죠. 예? 60억 인구랑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60억 인구랑 나랑 비교하지 말라. 예? 당연히 민주당의 논리가 그거잖아요. 다수를 위해 죽어 살라. 예? 항상 그 사람은 그런 거예요 항상. 근데 저는 그런 면에서 싫어요. 나는 주어떻게 하나도 우파가 되고 싶은 게 그런 이유가 뭐냐면 항상 그들은 그래요. 항상 선한 척, 그 다음에 고귀한 척, 그리고 서민을 위한 척 하지만 자기들이 이익에 걸리면 저렇게 보십시오. 돈 챙기고 돈 좋아하고 집 좋아하고 뭐 차 좋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겉으로는 멋있는 말은 다 해요. 하지만 본인들 자녀들 유학 보내고 이렇게 다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소중한 거예요. 나는 근데 대신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남들이 보기엔 나빠 보이겠죠. 하지만 거짓말은 안 하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나는 그게 좋아서 어쩔 수 없다. 예. 나는 그게 좋기 때문에 내 아들이 좋기 때문에 나는 60억 인구와 바꿀 생각이 없다. 이게 솔직한 생각 아닌가요? 여러분 뭐 민주당에 있는 그런 뭐 고귀한 척 하시는 최민희 같은 의원 여러분, 당신 바꿀 수 있겠어요? 60억 인구하고 당신이 그렇게 뭐 가방위원장 직위를 이용해서 챙겨주려 했던 그 딸하고 바꿀 수 있겠어요? 말은 그렇게 하죠. 내 딸아 희생을 하라. 60억 인구 이 지구를 위해서 너가 희생을 해라. 이렇게 말은 그렇게 멋지게 포장하겠죠. 하지만 뒤로는 뭐 다 할 거 아니에요. 빼돌릴 거 아니에요. 살리려고. 좀 솔직해집시다. 솔직해.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한테 그런 거를 부끄러워하지 말자. 예? 인간의 마음 다 똑같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은 조물주께서는 그 사람 만드실 때 그냥 하루 만에 만드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를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하등 부끄러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한 사람 인생 그냥 살면서 우리가 핵을 맞아서 어떻게 지구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봅시다. 우리가 그냥 다수에서 우리 한 사람을 보지 말자고요. 다수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부끄러울 수 있어요. 우리 목숨 하나쯤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우주를 만드신 통치자 입장 있지 않습니까? 예. 전 우주를 만드신 그분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은 티끌만한 건 다 똑같은 거예요. 60억에 똑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볼 때 수학 문제나 뭘 볼 때 출제자 의대를 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보자고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영광을 받길 원하시잖아요. 홀로 영광을 받길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에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인 혼자 그 영광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이기적이신가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만드신 피조물로부터 그걸 받고 싶으신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만든 거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당 돌리기를 원하시고, 예, 이렇게 하시는 분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가 뭐 교회를 잘 못 가서 지금 죄송하긴 합니다. 하지만 진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아,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예. 저도 말하면서 놀라고 있어요. 아, 이게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뭐 할 수 있구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말을 하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실 제가 뭐 모르겠어요. 제가 뭐 목사가 되려고 그런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말 이런 말이 갑자기 나오네요. 예. 정말 이게 자꾸 정치 얘기 막 더러운 얘기 하다가, 성령 충만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더 착해지고 또 말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데, 예, 그렇게 생각하자고, 여러분. 예.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누굴 위해 희생할 그렇게, 물론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한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내 목숨을 다하고 싶고 이런 것도 있고. 근데 60억 인구를 위해서 뜬금없이 그렇게 너 하나 죽어줘야겠다 이런 생각 있지 않습니까? 이런 최민희 같은 의원들의 그런 마인드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게 너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 거면은 100억 인구라 그래도 전 대신 죽고 싶지는 않아요. 예. 우리가 뭐 슈퍼 히어로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강요하지 마자고요. 예. 하나님은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예. 한번 기도를 통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진짜. 예. 조물주께서 그거를 원하시는 건지, 예. 그것보다는 조물주께서는 진심으로, 예. 우리가 우리 기독교 핵심은 구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거를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 10억 인구가 이거를 찬양하는 것보다도 한 사람이 진심으로 하는 걸 원하실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그걸 바라보자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 정말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예.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약간 좀 흥분했습니다.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 대본 없이 하고 있다고요. 대본 없이 성령 충만, 예. 느낌대로, 예. 성령 얘기도 하고 싶고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는 좀 제 기독교적인 얘기,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얘기, 예. 이런 뭐 삶의 체험 얘기, 이런 얘기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간증 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정치 얘기, 뻔한 얘기, 예. 이렇게 돌려먹기 하지 않겠습니다. 예. 여러분, 하여튼 오늘 하루도 최민희 의원 때문에 지금 화가 막 나는데, 사과하고 끌란을 이를 갖다가 자꾸 노무현 파리 해가지고 김대중 파리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절대 그런, 예, 용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발. 예. 철저히 특검, 예, 내란 선동 맨날 떠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서 우리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뭐 윤석열 대통령 못 나와도 좋아요. 하지만 최민희 씨 의원 피감기관으로 받은 돈 있지 않습니까? 뭐 100만원, 뭐 200만원 이런 거 철저히 한 푼에다 받아갖고 돌려주던가, 아니면 국가로 세비 환수하십시다. 제가 원하는 그겁니다. 예. 다른 거 없어요. 예. 분명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아들 이동호 씨 거, 그것도 분명히 그 명단 확보해가지고 반드시 파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보고 싶다고. 죽인 거 명단. 예. 그거 반드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나서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